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간도 퍼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찾아왔으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시세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시장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이 만연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 비트코인 저점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퍼즈님께서 전략을 좀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만만치가 않죠. 이 이더리움에 관한 이슈들 저희가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트론 이슈까지도 저희가 함께 오늘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선 여러분들 누구보다 전문가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퍼즈님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먼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힘든 시장이에요. 네. 이제 대부분은 현물을 하실 텐데 그리고 마진이나 뭐 선물 거래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전 추천드리지 않고 대부분 현물이실 텐데 현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 대응하는 게 이제 고작 위에서 현금화를 하고 이제 뭐 분할 매수로 다시 산다거나 이 정도가 거의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자산은 줄어들잖아요. 최선의 대응을 해도 본인의 자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힘든 상황이고 사실 뭐 거의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면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떨어진 칼날을 이렇게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칼날이 이제 바닥에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몇 번 튕긴 다음에 그 칼날을 집어드는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차트도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즈 각도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추가 하락이 이제 어제도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딱 가격만 봤을 때는 사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금 일부 사더라도 이제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이 퍼즈 각도선을 돌파한 다음에 사자. 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돌파하거든요. 그리고 퍼즈 각도선을 돌파하는 시기가 저점도 아닐 거예요. 네, 저점도 아니고 저점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한 다음에 이제 퍼즈 각도선을 돌파할 텐데 어쨌든 이게 추세가 바뀌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적립식으로 그냥 기간을 잡고 그냥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이제 훨씬 더 나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분석 자체는 매매 전략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제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분석 같은 경우에도 매매 전략을 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 감안한 매매 전략을 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좀 분할로 퍼즈 각도선을 돌파한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잡고 분할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제 굳이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전에도 뭐 한 달 전부터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이제 한 24,000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한 21,000에서 한 25,000 정도 요 정도를 이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어쨌든 반등을 하기 좋은 구간에 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추가적으로는 뭐 퍼즈 각도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한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꼬리를 달더라도 어쨌든 한 25,000 정도 꼬리를 이제 길게 달더라도 한 25,000 정도에서는 위에서는 좀 머물러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면은 이제 파동 카운팅을 할 때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요때 이제 작년 5월에 하락할 때 근데 이제 1, 2, 3, 4, 5로
파동 카운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476.4%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뚫리긴 했지만 꼬리를 달고 이제 위에서 이제 지지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똑같이 이제 파동 카운팅을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476.4%가 이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1,000, 한 2500, 뭐 거래소에 따라 약간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꼬리를 달고서라도 지지해줄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혹은 뭐 그쵸. 지금 네. 사야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사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을 잡고 좀 분할 매수하시거나 안 그러면 퍼즐 각도선을 뚫고 난 다음에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한 투자회사 분석가도요, 지금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지양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우리가 마음 편히 보기에는 좀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퍼즐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뉴스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음. 입장이에요. 사실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그럼요. 차트가 네. 먼저고 이제 뉴스는 네. 그래도 이제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이제 시향적인 면에서는 여러모로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갑자기 예를 들어 중국이 이제 CBDC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CBDC로 갑자기 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안 그러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인데 해당 자금이 지금 뭐 금도 계속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고 주식도 맞아요. 떨어지고 맞아요. 채권에 투자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어디에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금이 사실 이제 코인 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된다 하더라도 전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좀 반등이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차트적인 자리로 봤을 때는 반등하기에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하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또 저와 퍼즐님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답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더리움 가격이 참 슬픕니다, 퍼즐님. 네. 이게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제 포트폴리오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어쨌든 뭐 중요한데 네. 그 지금 어쨌든 하락하고 있는 요 이슈가 있어요. 아까 뉴스에서도 많이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해당 이슈를 한번 좀 네.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더리움 2.0 지금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더를 한꺼번에 32개를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노드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32개를 모으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노드를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이걸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리도라는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대행해 주는 거에서 조금만 있는 사람도 거기에 대행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노드를 같이 돌려주는 이건 요런 회사인데 근데 이제 한번 맡기면은 여기 2.0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는 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더리움을. 근데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리더라는 회사에서 ST이더라는 걸 이제 토큰을 발행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더리움 2.0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이더를 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더랑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ST 이더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해요. 근데 요 ST 이더를 그럼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주고 받겠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B 이더라고 이제 비슷한 상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쨌든 구매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 두 개의 가격이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면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가격이 비슷하게 가는데 근데 이제 요 가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벌어지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형태로만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랑 비슷하거든요. GBTC도 이제 어쨌든 그 돈을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 특정 시점에 가가지고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프리미엄이 많이 붙기도 하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게 그 가격 차이가 벌어져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어느 시점에서 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그 테라 사건 때 그 일시적으로 이제 벌어졌었어요. 이제 가격 차이 좀 벌어졌었는데 지금 대출 플랫폼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요 ST 이더를 담보로 맡겨요. 그런 다음에 대출해 줍니다. 요걸 담보로 대출해 줘요. 그럼 이제 요 이더를 대출 받은 이제 이더를 가지고 또 맡겨서 ST 이더를 또 받아요. 그런 다음에 또 맡겨요. 이런 식으로 한 최대 3배 레버리지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ST 이더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빌린 이더는 요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ST 이더에 내가 담보금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이게 청산이 나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원래는 가격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요러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사람, 회사, 요런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청산이 나면서 ST 이더가 갑자기 더 나오는 거죠. 청산이 되면 ST 이더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고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면 또 많이 청산이 당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근데 이거와 동시에 이거 이후에 셀시우스라는 회사에서 똑같은 대출 플랫폼인데 이제 여기서 운영을 잘 못했어요. 운영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손실이 나고 뭐 이더리를 뭐 키를 잊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약간 뭐지 내 돈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내 돈 빼가려고 하니까 이제 뱅크런 사태 비슷하게 일어나서 근데 그러면 이 셀시우스에서 이제 갖고 있는 자본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해서 요 셀시우스에서 갖고 있는 ST 이더까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그다음에 갖고 있는 자산들,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다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팔아서 이제 어쨌든 돈 줘야 되니까 이러면서 어쨌든 ST 이더의 가격이 더 벌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ST 이더랑 이더랑 가격은 사실 비슷해지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비슷해지는 과정이 이더가 떨어지는 방법이 있고 ST 이더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뜩이나 이제 2.0 업그레이드가 늦춰진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이러한 안 좋은 이슈들 때문에 ST 이더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이더가 떨어지면 가격이 맞춰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더가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더의 잘못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뭐 ST 이더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더리움에서는. 이거 리도나를 회사에서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더의 문제라고 하면 2.0 업그레이드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예상한 것보다 조금 늦춘다. 그냥 그 정도의 잘못만 있고 사실 이더의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아무런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이게 사실 당장에 이더는 2.0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ST 이더랑 이더랑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ST 이더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 망한다. 물론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이런 거 연쇄작용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더가 망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말씀드리면은 요거 때문에 하락한 요 하락분은 요 이후에는 어쨌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비트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차트를 봐야겠지만 요것 때문에 떨어진 하락분 같은 경우에는 이더는 2.0 업그레이드 되면 바로 그냥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쉽지는 않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내용들인데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더리움 2.0을 스테이킹하기 위해서 이 대행 회사가 붙었는데 이 대행 회사에서 ST 이더 토큰을 발행을 했고요. 이 ST 이더 토큰과 이더리움의 가격에 차이가 생기면서 강제 청산에 관한 지금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더리움까지도 약간 가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이 부분이 좀 일시적인 이벤트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제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는 하지 말라라고 코멘트까지도 적어주셨는데 이러한 사태들을 보고 있자면은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일시적인 어떤 해프닝 정도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트론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즈님께서 오늘 트론 이슈까지 다뤄주신다라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얘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맞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이런 이슈들이 터지니까, 맞아요. 네, 트론 같은 경우도 빨리 짚어드리면은. 네. 누가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너네 USDD라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트론에서 발행했는데 너네 USDD 발행한 것보다 담보금이 적네. 네, 왜냐면 어쨌든 루나 같은 경우에는 루나 시총보다 이제 UST의 시총이 더 높아지면서 사실 문제가 좀 생겼던 건데 그리고 담보금 중에 트론을 빼면 담보 비율이 73%밖에 안 되네. 그리고 그 중에 73% 중에서도 USDT가 아니고 이제 트론 그 기반 여기 플랫폼에 넣어서 나오는 이거 JUSDT네, USDT가 아니고 JUSDT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그 숏 세력들이 공격이 들어간 거죠. 네, 루나 사태랑 똑같이. 그 이후에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추가적으로도 어쨌든 요 테라가 무너지는 게 어쨌든 이자를 원래 19.5% 준다고 했는데 이게 18%로 바꾸면서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USDT도 초반에는 30%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10.9% 정도로 낮춰졌어요. 근데 이자가 낮춰진 게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10.9%로 낮춘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줄 수 있는 만큼만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없는데 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도 돌기 때문에 저 이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타이밍이 이렇게 됐다. 예. 그런데 이제 요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저스틴 선이 이 분도 좀 관종인데 저스틴 선이 본인 트위터에 그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다. 그래서 20억 달러로 그 USDT 패깅을 맞출 거다. 그리고 지금 트론이 여기 뭐 그 펀딩 비율이 뭐 엄청나게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숏을 치려면 그 트론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을 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해서 얘네들은 아마 버티지 못할 거다. 네, 버티지 못하고 숏 스퀴즈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20억 달러만 추가 투입했다라고 트위터를 끝냈으면 어땠을까? 괜히 숏 세력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동안 좀 많이 버텨줬었거든요 트론이. 네. 그래서 어제 많이 하락했지만 주간으로 떨어진 걸 보면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 하면은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른 코인들은 일주일 정도 비교해봤을 때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네. 왜냐면 실제로 숏 스퀴즈가 일어나게 되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유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떻게 될지 갈등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반 나눠서 반은 갖고 있고 반은 다른 코인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트론 이슈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퍼즈님께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그래도 힘이 되는 한 말씀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항상 이제 지금 요런 하락이 제가 이제 체감을 하기로는 이제 그 2019년도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하락, 3,000달러까지 가는 하락에 버금갈 정도로 이제 큰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누구한테는 이제 시장을 빠져나가는 이제 후회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길게 보시고 네, 길게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퍼즈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판단,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